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레버리지 ETF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레버리지 ETF는 정말 욕심이고 탐욕인 걸까요? 오늘은 레버리지 ETF 투자가 탐욕이 아니라 과학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 ETF 투자를 불신하는 분들, 혹은 레버리지 ETF의 투자 비중이 많아 고민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레버리지 ETF 비중이 많아 걱정되시나요? 하락장에서 불안해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작년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길었던 제로 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고금리 시대가 시작됨과 동시에 덮친 격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까지 터지는 등 끔찍한 한 해였습니다. 그 덕분에 나스닥은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 작년 한 해에만 무려 3번의 저점을 달성하게 되는데요. 전쟁 직후의 2022년 3월 1차 저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치솟아 화들짝 놀랐던 추억의 5월 2차 저점, 마지막으로 잭슨홀 쇼크로 기억되고 있는 연준 파월의 매파 발언에 무너져 내렸던 10월의 3차 저점까지 지금 다시 생각해도 아찔하네요. 덕분에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저점인 줄 알고 투자했다가 높은 가격에서 물리시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매스컴을 비롯한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는 하락장이나 흥보장에서 레버리지 ETF에 투자했다가는 돈이 녹아 없어질 것이라고 잔뜩 겁을 주며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것이 큰 죄라도 되는 양 선동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횡보장에서 높은 배수의 레버리지 ETF일수록 레버리지 잠식, 다시 말해 디케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더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횡보장에서는 높은 배수의 레버리지 ETF가 일반 ETF에 비해서 더 큰 손실률을 기록하게 된다는 것은 과학적이고도 통계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시장이 정말로 하락과 상승을 나란히 반복하며 이렇게 착하게 움직여주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랜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공포와 탐욕이 혼재되어 있는 주식시장은 절대로 합리적이지 않으며 중도에 위치해 있을 수가 없이 상승과 하강의 진자 운동을 하며 극단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갖가지 인간 심리가 엇버무려져 있는 주식시장에서 제 아무리 똑똑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가져다 놓는다 한들 시장의 장단기 하락을 정확히 맞추기라는 것은 불가항력인 것입니다. 주식시장을 흔히들 복잡기라고 표현하는데요. 시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1년 후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은 1년 후 날씨를 예측하는 것만큼이나 수많은 변수들 속에 불확실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만약 횡보장이 지속된다면 디케이 현상으로 인해 레버리지 ETF는 분명 일반 ETF에 비해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상승장의 레버리지 ETF는 양의 복리 효과로 산술적인 배수 레버리지 ETF 이상의 상승 효과를 누리게 되어 있으며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음의 복리 효과로 인해 산술적인 배수 레버리지 ETF 이하의 하락 효과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극단적인 상승장 혹은 하락장에서 레버리지 ETF는 받을 때는 원래의 위험가치보다 더 받게 되며 잃을 때도 원래의 위험가치보다 덜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3배수 레버리지 ETF의 경우 하락장에서 우리가 체감하게 되는 MDD는 일반 1배수 레버리지 ETF와 비교해 보았을 때 큰 공포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ETF의 장점과 단점을 잘 이해하고 하락장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다며 레버리지 ETF 투자는 우리에게 큰 부를 가져다줄 큰 무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합니다. 상승장에서는 TQQQ 투자에서 수익 내시는 분들을 그렇게들 부러워하며 쫓아 투자하더니 막상 하락장이 찾아오니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비난하고 레버리지 투자가 큰 죄라도 되는 양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언컨대 레버리지 ETF는 원래 하락장에서 더 유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주식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크게 하락했을 때 부지런히 평단가를 낮추며 매집 수량을 늘려나가다 보면 얼음이 녹고 상승장이 찾아왔을 때 그 수익률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폭락이 온다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고요?
대폭락이 걱정돼서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만 해드리고 싶네요. 굿익이 무서워서 장 못 담굽니까? 상승장이 돌아왔을 때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하던 주장이 데드캣 바운스 타령입니다. 그렇게 매번 불안과 불신 속에 주장이 엇갈렸기에 300년 역사의 자본시장이 꾸준하게 우상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극소수인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 10년간 나스닥 100의 1배수 ETF인 QQQ와 3배수 레버리지 ETF인 TQQ의 수익률 비교 차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TQQQ는 QQQ와 비교했을 때 매년 빠질 때 더 빠지고 오를 때는 더 크게 올라섰습니다. 꾸준히 우상향했던 지난 10년간 QQQ가 7.4배 상승한 반면에 TQQ는 무려 86배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신 분들이 여기저기 많아야 하는데 정작 TQQQ에 장기 투자해서 수십 배 벌었다는 분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인간의 심리가 어마어마한 변동성 속에 그냥 가만히 있기가 힘들었기 때문이겠지요. 조금만 하락 기미가 보이면 여기저기서 대폭락할 것이라고 잔뜩 겁을 주는데 저 같아도 졸렸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금리 인상 구간의 S&P 500의 하락률을 정리한 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970년대 후 8차례에 걸친 금리 인상 구간의 S&P 500의 하락률은 20%를 넘지 않았으며 하락 조정 구간 역시 1983년의 12개월이 가장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락 조정 구간이 끝난 뒤의 상승폭과 상승 구간입니다. 평균 상승폭은 무려 47.8%에 달하며 평균 상승 구간 또한 20개월로 하락 평균 하락 조정 구간의 4배에 가까운 기간입니다. 이번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의 하락 조정 구간은 아마도 역사상 신기록을 경신한 상태로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골이 깊을수록 산도 높다고 했습니다. 비록 지금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식 폭락이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에게 아픔으로 다가올 수는 있겠으나 하락장은 분명 끝이 나고 상승장은 다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의 지난 20년간의 연간 수익률을 기록한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닷컴 버블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제외하고는 제 아무리 크게 폭락하였어도 연말에는 귀신같이 수익률을 모두 회복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가 몇 년이나 더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급 필반이라고 했습니다. 때가 되면 인플레이션은 결국 꺾이게 되어 있고 미 연준도 결국은 금리를 다시 인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상향하는 자본주의 시장을 믿습니다. 미국 시장은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모두 모여있는 메이저 시장이며 중간중간에 부침은 있었을지언정 결국에는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우상향해 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희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주식 투자도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번에는 다르다고요? 아니요. 미안하지만 이번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역사는 분명 반복됩니다. 아니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반복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여러분, 하락장에서의 레버리지 ETF 투자가 아직도 탐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마지막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만큼 투자를 하시더라도 본인이 감당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레버리지 ETF 투자가 괴로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닥을 잡겠다는 욕심의 하락시에 몰빵 투자하여 물리신 분들, 나는 분명 시장의 단기 예측이 가능할 거라는 오만함으로 도박하듯이 상승과 하락에 베팅하신 분들, 그리고 큰 변동성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요? 레버리지 ETF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그릇만큼만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레버리지 ETF 투자는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큰 무기가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레버리지 ETF 투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왕관의 무게를 견딜 준비가 되셨나요?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했습니다. 하락장을 꿋꿋이 인내하며 장기 투자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마지막으로 흔해 빠졌지만 삶에 큰 지혜와 교훈을 주는 속담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콤할지어다. 오늘의 영상이 레버리지 ETF를 투자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부족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